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한국인은 밥심, 밥은 보약이죠.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식사량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는데 18세기 준엽 실학자 이익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먹는 것은 천하제일이다. 이는 오키나와까지 소문났으며 부귀한 집은 하루에 7번도 먹는다. 여기에 얽힌 재밌는 일화도 있는데요. 명나라 재상이 조선에 사신 이상공을 초대했는데 재상은 마침 일이 생겨 조정에서 퇴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사신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다리는 동안 드시라며 술과 안주를 내드렸습니다. 이상공은 그 음식을 다 먹은 후 아직 식전이니 돌아가야겠다고 했죠. 그러자 재상의 가족들은 더 드시라며 떡과 과일을 내왔습니다. 그걸 다 먹은 사신은 다시 식사를 하러 가야 한다 하자 가족들은 고기 등의 음식을 다시 내줬습니다. 그 뒤로 수차례 내온 음식을 다 먹은 사신은 도저히 안 되겠다며 밥을 먹으러 돌아갔죠. 이후 명나라 재상이 돌아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조선 사람은 밥을 많이 먹으면 굶는다고 여기니 내 밥을 대접하란 말을 잊었노라 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죠. 선조들도 많이 먹기로 소문났었는데 21세기에는 그 후손들이 먹방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 만큼 여전히 밥과 음식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볶음류 음식을 먹고 후식으로 또 밥을 볶아 먹거나 삼겹살을 먹고 냉면이나 된장찌개를 시켜 먹는 걸 보면 말 다 했죠. 하지만 우리가 무작정 많이 먹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구에선 식량 생산을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산된 식품은 완전히 소비되지도 못한 채 다시 음식물 쓰레기라는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때도 한국인들은 음식을 향한 진심을 발휘하며 음식물 처리와 동시에 신소재 개발에 앞서고 있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뒤처리에 있어서도 엄청난 열정을 발휘하는 한국, 얼마나 진심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바로 꿈의 신소재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 초고속 반도체와 휘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기기 등에 들어가는 미래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유니스트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달걀 껍데기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래핀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유니스트의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의 백종범 교수팀은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으로 산화칼슘을 만들고 이 물질이 수소와 그래핀을 만드는 촉매로 활용 가능하다는 걸 밝혀냈죠. 수소는 물이나 탄화수소, 알코올 등 수소를 포함한 물질에서 얻을 수 있지만 이때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하는데 반응마다 적절한 촉매가 필요합니다. 이때 산화칼슘은 알코올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 우수한 촉매 성능을 보였죠. 또 식물이나 미생물 등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는 알코올은 앞으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게다가 성분이 수소와 탄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유용한 형태로 변환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예전부터 알코올에 7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를 가해 증기로 만들면서 수소와 탄소 기반의 물질로 바꾸는 알코올 증기개질 기술이 쓰이고 있었죠. 하지만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수소 외에도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 등의 부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만 따로 골라내는 공정이 더 필요하고 수소 생산 단가도 올라가게 되죠. 이런 단점을 백종범 교수팀은 촉매로 해결했습니다. 달걀 껍데기를 이용해 만든 산화칼슘을 써서 반응 온도를 500도로 낮췄고 그 결과 생성된 기체의 99%가 수소였습니다. 그래핀도 산성으로 촉매를 제거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생산됐죠. 이에 백종범 교수는 산화칼슘은 값싼 물질인데다가 버려지는 달걀 껍데기를 재활용해 만들 수 있으므로 친환경적이라며 생산된 수소나 그래핀 모두 별다른 분리 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며 경제성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국내 연구진이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 분뇨에서 고효율의 이산화탄소 흡착제를 생산해내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는 폐자원에 가스화 공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기반 신소재인 바이오차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와 수체 합성어로 폐자원 열분해로 얻을 수 있는 토양 유기물과 비슷한 고탄소 물질입니다. 바이오차는 특히 농업 분야에서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 촉진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기후변화 저감, 폐기물 관리, 환경 정화,
에너지 생산 등이 가능한 긍정적인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죠. 연구진이 해당 기술로 이산화탄소 흡착제 성능을 확인한 결과 99%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제거됐으며 바이오차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흡착제 및 제조 방법이란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신소재 개발은 해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올해부터 스마트 단백질 프로젝트를 통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신소재 단백질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 중이죠. 먹다 남은 파스타의 찌꺼기나 빵 껍질, 맥주 제조 후 남은 효모 등을 써 식물 기반의 대체 육류와 생선, 해산물, 치즈 등 새로운 미생물의 바이오매스 단백질로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폐기물을 더 좋은 수준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U에서 지원할 만큼이나 전 세계는 친환경적인 신소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LG화학은 친환경적인 놀라운 신소재를 개발해 전 세계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난달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LG화학의 독자 기술과 제조 공법으로 유연성과 투명성을 높인 생분해성 신소재를 자체 개발한 건데요. 옥수수 성분의 포도당과 폐글리세롤을 활용한 이 생분해성 소재는 120일 이내에 90% 이상 생분해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용화된다면 매우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또 비닐봉지는 물론이고 일회용 컵, 마스크 부직포 등 생활위생용품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텐데요. 아쉽게도 아직은 본격적인 제품화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지만 다가오는 2022년에 시제품을 내고 25년쯤 양산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보였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공해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대폭 늘어 플라스틱 대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른바 썩는 플라스틱은 화학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 제품이 실제로 상용화된다면 일회용품 이슈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택배와 같은 배달업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니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에 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에 신소재를 개발한 LG화학은 물론이고 SKC, SK케미칼,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삼양이노캠 등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어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SKC는 지난 2009년에 세계 최초로 옥수수 추출물로 만든 생분해 폴리저산 필름을 상용화했습니다. 현재는 아이스팩 포장재나 의류용 포장 비닐 등을 생산해 공급 중이죠. 롯데케미칼 역시 사탕수수 등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바이오페트를 개발하는 등 경쟁이 점차 가열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과 연구진들의 신소재 개발을 계기로 관련 업계들의 연구 개발과 제품화 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업체들이 건전한 경쟁과 함께 끊임없는 발전으로 지구 환경에 크게 기여하며 세계의 기준을 잡아주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1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시가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마스크 때문에 최근 미국이 해적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미국이 중간에 마스크를 가로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국적 기업 3M은 요즘 의료용 마스크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는데 독일로 향하던 3M 마스크 수십만 장이 중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는 미국 정부가 중간에 빼돌렸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마스크는 무려 20만 장, 베를린 주경찰과 의료진이 주문한 겁니다. 중국에 있는 3M 공장에서 태국 방콕을 거쳐 독일로 갈 예정이었다는데요. 방콕에서 갑자기 행선지가 미국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입니다. 독일은 웃돈을 주고 중간에서 미국이 마스크를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판 해적 행위라는 것은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마스크 전쟁에선 국민도 없습니다. 프랑스로 갈 마스크 수백만 개를 실은 비행기를 미국에서 누군가 더 비싼 값을 불러 가로챈 일이 있었다는데 프랑스의 한 정치인은 2익명의 미국 구매자가 미국 정부 관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상대국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마스크 공급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3M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감지돼 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며 마스크가 절박해진 미국의 상황도 의심을 사게 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쓸 마스크도 부족하고 시민은 구경조차 못한다는데요. 삼성, 마스크 30만여 개 들여왔다. 삼성이 코로나19의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 마스크 공급 확대에 힘을 더한다. 국내 마스크 제조 기업의 생산량 증대 지원에 나선 동시에 해외에서 확보한 마스크 33만 개 기부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긴급 지원 형태다. 삼성은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경험을 활용해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 추천받은 EW, 에버그린, 레스텍 등 3개의 마스크 제조기업들에 지난 3일부터 제조 전문가들을 파견해 지원을 시작했다. 해당 기업들이 새로 설비를 추가하지 않고도 기존에 보유한 생산 설비를 활용, 단기간에 생산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현장 제조 공정 개선과 기술 전수 등을 진행 중이다. 삼성은 일부 제조사가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금형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직접 금형을 제작해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글로벌 네트워크도 동원한다.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계열사의 해외 지사와 법인을 활용해 마스크 약 28만 4천 개를 긴급 확보했다. 이 마스크들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대구 지역에 기부했다. 삼성은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마스크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과 물량 확보가 가능해지는 대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유통업체를 통해 이를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연결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중국의 한 반도체 고객사가 직원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보내온 마스크 5만 개를 방역용품 부족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위기 극복에 헌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의사회에 재기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스크와 같은 방역용품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영코로나19 임시병원에 러기드폰 2,000대 기부. 삼성전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거세지는 영국의 일반 스마트폰보다 내구성이 높은 러기드폰 등 방역 물품을 기부했다. 9일 삼성전자는 뉴스롬을 통해 영국 런던 동부에 위치한 정부 지정 임시병원 국민보건서비스 나이팅게일에 갤럭시 X커버 4S 2000대와 자외선 소독기를 지원했다. X커버 4S는 지난해 6월 출시된 러기드폰. 러기드폰은 거친 환경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야외 건설 현장 등에서의 사용에 특화됐다. 화웨이 계약 파기해라.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 열받은 영국. 중국을 향한 영국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패닉에 빠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는 것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을 응징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지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허용했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영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영국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중국을 응징할 생각이라고 29일 보도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 최우선 순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사태가 다 끝나면 응징이 있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은 특히 중국의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데일리 메일은 지적했다. 영국 과학자들은 중국이 코로나19 환자 숫자를 의도적으로 적게 집계하고 있으며 규모가 발표된 숫자보다 15에서 40배 더 많을 것이라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영국의 이런 분노는 화웨이에도 향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의 반대에도 화웨이의 영국 오지 시장 진입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중국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화웨이를 허용한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화웨이가 단순히 우리 경제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도록 했다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구축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망쳐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오는 걸 용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한 서구 사회의 착각. 미국의 외교 전문지가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한국과 아시아에 대한 서구 사회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월 2일 미국의 개벌간 퍼린 폴리시는 동아시아 정치와 경제 전문가인 S. 나단 박이 기고한 유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기사의 부제는 문화적 전통들은 COVID-19에 대항한 한국의 성공을 설명하지 못한다. 유능한 리더십 때문이다였다. 즉 한국과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성공한 이유를 분석한 서구 미디어의 시각이 오리엔탈리즘에 기반한 것임을 비판했다. 박 연구원은 이 칼럼을 통해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성공을 분석한 서구 언론의 시각을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접촉 추적 시스템에 대해 서구 사회는 자유와 사생활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시스템을 따라 할 수 없다고 분석한 시각을 비판한 것이다.